안녕하세요. 읽고 싶어지는 책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요즘 무슨 책 읽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꼰대 김철수라는 책입니다. 무려 35년차 카피라이터이자 작가이신 정철님이 2017년에 출간하신 책인데요. 저자의 서문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꼰대 DNA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면 조금이라도 천천히 꼰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스스로에게 또 세상 모든 철수에게 부탁하는 호소문 같은 책이라고 하셨네요.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부에서 몇몇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1부 아니오는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동입니다. 인생이 지겹고 지루하다면 정답을 의심해야 합니다. 상식을 비웃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우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와 다른 내일이 옵니다. 세상 모든 혁신과 혁파와 혁명은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누구나 꿈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아니요. 넌 꿈이 뭐니? 아직 없어요. 허허, 큰일이네. 젊은 놈이 꿈 하나 없다니. 아, 지금 막 생겼어요. 꿈 없이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것. 오늘부터 이게 제 꿈이에요. 꿈은 의무가 아니다. 그렇다고 선택도 아니다. 그냥 운명 같은 것이다. 가슴 쿵쿵 뛰는 삶을 목격하는 순간 어느 형체 모를 힘이 내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다. 피할 도리 없는 기습 같은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꿈이라는 놈은 19의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42의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나를 비껴갈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 김철수는 청춘에게 꿈을 강요하지 말 것. 꿈 없이 막 사는 것도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 그게 싫으면 어르신 꿈은 처음부터 꼰대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할 것. 충고는 짧을수록 좋다. 아니요. 충고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건 충고가 아니라 위로일 테니. 2부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저울 하나에 올려놓고 하나를 살피는 일이 어려울 땐 맞은편에 있는 다른 하나를 데려오세요. 둘을 함께 들여다보세요. 만남과 헤어짐을 함께 살피는 것이지요. 철수와 영희를 함께 살피는 것이지요. 둘을 함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가치와 의미가 보입니다. 당황과 황당. 당황과 황당은 구별하기 어렵다고 차이를 설명해 드리지. 다급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당황.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이 황당. 그게 그것 같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해야겠군. 커피 시켰는데 녹차가 나오는 건 당황. 커피보다 녹차가 건강에 좋으니 그냥 마시라는 건 황당. 이제 아시겠나? 남의 말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다리 긁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 있는 얘기지. 또 내 생각이 진리인 양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꼰대들은 이 당황과 황당을 늘 쌍권총처럼 차고 다니지. 아무데나 막 쏘고 다니지. 소금과 조금. 바다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건 소금. 인생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건 조금.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주장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권위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썩지 않는다.
바닷속 소금은 불과 3%. 딱 3%만 내려놓으면 인생은 썩지 않는다. 3부입니다. 꼰대 시선은 늘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하고 있죠. 꼰대는 남에겐 엄격하고 나에겐 너그럽습니다. 아니, 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두 개의 잣대를 들고 세상을 삽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야단칠 수는 없겠지만 남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한다.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남이라는 글자를 잘 살피면 답이 보인다. 남이라는 글자엔 네모난 창이 있다. 받침으로 붙어 있다. 우리는 이 창을 통해 남을 구석구석 들여다본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남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엔 받침이 없다. 네모난 창이 없다. 창이 없어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없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내가 나를 비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다. 불공정이다. 불공평이다. 하루 한 번은 남의 붙은 창을 떼어 나에게 붙여야 한다. 그 순간 남은 나가 되고 나는 남이 된다. 나는 창을 통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본다. 얼굴 빨개진다. 더는 쉽게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할 수 없다. 남과 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네모난 창을 수시로 빌려와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오빠. 길을 걷는다. 등 뒤에서 누가 부른다. 오빠!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목을 고정시킨 채 가던 길을 간다. 나는 안다. 이제 나를 오빠라 부를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젊어 보이는 옷,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 젊어 보이는 말투 다 갖춘다 해도 나는 오빠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오빠로 보이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 애쓰지 않는 일이다. 제 나이로 보이게 그냥 두는 것이다. 40대는 40대 얼굴을, 50대는 50대 표정을, 60대는 60대 향기를. 시간을 되돌리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안해 보인다. 멋은 편안함에서 나온다. 어렵지 않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된다. 4부는 꼰대어 사전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꼰대들의 생각과 언어를 살펴 경계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꼰대어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우십시오. 꼰대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왕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초라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자학어 또는 자멸어. 자신이 한때 잘 나갔음을 부각함으로써 지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만천하에 자백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관련 표현. 왕년에 내가. 이 말이 누군가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술자리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때 술자리를 끝내지 않으면 왕년에 내가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왕년에 나는이나 왕년에 나도 같은 말로 술자리 연장을 꾀한다. 물론 왕년에 내가와 왕년에 나는은 평생 친구 먹으면 된다. 둘 다 과거를 사는 사람이니 때론 2005년에서 만나고 때론 1999년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단 술자리에 이 두 사람만 남기고 다 가버려서는 안 된다. 그 술자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 나이. 한 사람이 살아온 깊이와는 무관. 실력의 깊이와는 더욱 무관. 지혜의 깊이와는 더더욱 무관. 통찰의 깊이와는 더욱 무관. 사람의 깊이와는 더욱 무관. 주름살의 깊이와는 유관. 관련 표현. 너 몇 살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몇 학번이세요? 5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꼰대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꼰대도 사람이고 꼰대에게 꼰대라 지적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꼰대 아닐까요? 처음과 다음. 처음이 말했다. 나는 처음이라 서툴렀으니 다음 네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이 말했다. 처음엔 겁없이 달려들었는데 조금 알고 나니 더 어렵고 더 두려워. 믿음이 말했다. 중요한 건 처음도 다음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 돌잡이. 김철수 아이가 돌잡이를 한다. 돈도, 실도, 떡도, 활도, 붓도, 쌀도, 칼도, 마이크도 다 마다하고 아이는 앞발을 꽉 붙잡는다. 사람들은 깔깔 웃었고 김철수는 뻘뻘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 인생 목표가 지구 수호나 우주 정복처럼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 이보다 멋진 인생 목표는 없겠지. 하루 3번 내 아이가 보고 있다. 내 아이가 보고 있다. 내 아이가 보고 있다. 주문을 외워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꼰대 김철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읽고 싶어지는 책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요즘 무슨 책 읽어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